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랭 가이드 정샘입니다. 오늘은 양복을 좀 입어봤습니다. 명찰 계속 달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론을 마치 맛있는 음식을 하는 것처럼 이제 미술랭 가이드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시간인데 이제 조각과 이제 조각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난주에 안소니 카로 작업을 우리가 좀 연구했다면 이번에는 글씨 큰 거, 그렇죠. 알렉산더 칼더. 오늘은 이 작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조각의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소니 카로가 중요했고요. 역시 미국의 기하학적 조각, 환경 조각, 데이비드 스미스, 그 다음에 미니멀 조각이면서 개념 조각에 속하는 솔루잇, 그 다음에 마이클 하이저, 대지 미술가인데 대지 즉 자연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물에 대한 에너지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작업했던 작가. 역시 이 로버트 스미스는 같은 에너지 질량을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는 엔트로피를 제시했던 작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의 구조물을 만들면서 대지미술에서의 확장, 또 시간성, 그 자연 풍화작용에 따르는 변화를 추구했던 작가. 마야리는 이제 공공미술 쪽에 가까웠던 작가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현대 조각의 확장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움직이는 조각을 통해서 알렉산더 칼더를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구성주의 몰리나기는 빛, 소리,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그 다음에 움직임, 이런 걸 통해서 이미 20세기 초반에 움직이는 조각의 초연을 보여줬던 작가이고요. 팅겔리는 누보네알리즘에 속하면서 정크아트, 그러면서 이제 파괴되는 조각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마디 그룹은 움직이는 조각, 키네틱 조각의 대표적인 국제 그룹이고, 자, 길버트와 조지는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죠.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작가들, 길버트와 조지, 역시 작가 자체가 움직이면서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움직이는 조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렉산더 칼더까지 하고요. 이제 또 조각은 잠시 멈추고 다시 이제 서양화나 전통회화, 디자인, 판화 형태로 다른 영역으로 다음 주부터는 넘어갈 것 같고요. 오늘은 움직이는 조각 칼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산더 칼더예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작업했던 작가 모습이고요. 지금 모빌을 만들면서 연구하는 모습 보이고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죠. 자, 알렉산더 칼더, 움직이는 조각, 움직이는 미술의 키네틱 아트라고 합니다. 선구자이다. 1936년에 보여줬던 움직이는 모빌을 제작해서요. 1936년이면 이게 이제 초현실 주의가 서양 유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자, 전통적인 조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받침대, 즉 대좌이죠. 이 대좌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기념비 역할을 하게 되고요. 얘는 꼼짝 못하게 되는, 그 장소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특징이 바로 전통 조각의 특징이었다면, 키네틱 아트는 대좌에서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전통 조각, 네, 이 명찰이 옷에 잘 안 붙네요. 한 번 더 이렇게 이탈되면 내려놓고, 지금 띄울까요? 네, 띄워보겠습니다. 전통 조각이 양감이라고 한다면, 양감과 질감을 주 모티브로 조형 요소로 삼는다면, 칼더의 작업은 움직임인 거죠. 움직임. 동세, 움직임. 그러면서 이 움직임이 이 양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면과 선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였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영향. 그 다음에 이후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탱글리, 누보날리즈, 그 다음에 이제 조제 리키 등의 조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면들과 색, 그리고 선의 움직임으로 전통 조각의 대좌, 즉 좌대, 그리고 받침대와 양감에서 해방시켰던 작가. 결국 이 작가의 시험 포인트는 이런 데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우리가 모빌과 그 스테비를 좀 더 볼 건데요. 자, 모빌은 1935년 이후 모빌은 모터, 그러니까 인공 동력이 아니라 기류, 즉 자연 동력이 되겠습니다. 자연 동력. 그다음에 전시 공간의 무대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서술형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칼드의 작품이 전시된 공간은 마치 움직이는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은 연극 무대와 같다.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1막, 2막, 3막, 종막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을 때 전체 한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감상자가 전시장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모빌의 선, 면의 변화, 그다음 조명과 면의 관계, 색의 관계,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되죠. 결국 연극 무대에 올라간 하나의 연극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따라서 조각의 시간성 또 지속되는 변화의 체험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공간에서의 대중적인 소통, 그러니까 관객은 보다 적극적으로 감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움직임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거나 적당히 이 경비 아저씨 없을 때 한번 툭 쳐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전통 미술에 대한 감상의 자세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한편 스테빌이라고 하는 것도 1960년대 이후 보여주게 되는데요. 칼드에 움직이지 않는 조각을 스테빌이라고 합니다. 정지 상태라는 점에서 모빌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지만 모빌은 공기, 즉 자연 동력, 스테빌은 대지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으므로 두 작품이 그냥 모두 자연의 힘으로부터 나온 창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지에 아주 거대하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한쪽 면만 봐서는 감상이 제대로 안 되고요. 감상자의 의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조금씩 다르게 보여지는 모습, 이걸 모두 다 감상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없이 지상에 설치된 것으로 도시나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조각이 바로 스테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움직임, 여기는 암시적인 움직임, 잠재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움직임의 특성이 다른 것이 바로 칼더의 모빌과 스테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험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여기 스테빌이죠. 사람이 이렇게 작고요. 이렇게 거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각도에서 보느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뒷 배경, 환경과의 관계, 또 햇빛과의 관계, 다양한 관계가 변화되죠. 그래서 잠재적인 움직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칼더의 작품이고요. 또 보통 20세기 조각의 대표적인, 현대 조각의 대표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재료가 철이다. 두 번째, 색채를 사용했다. 그다음 환경적이다. 그렇죠? 시간성이다. 연극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요구한다. 이런 것이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던 혹은 모더니즘의 후반 조각의 특징이 됩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네틱 조각입니다. 물론 동력은 자연 동력이고요. 또 대지를 통해서
암시적이고 잠재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대자에서 또는 양감에서 해방시켰다. 전통 조각과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조각의 연극성이 도입이 돼서 시간성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것은. 그 다음에 관람자의 참여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컬러의 정리 포인트고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여러분 학교에서 항상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봐요.